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블랙 코미디도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다. 살려고 저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별 4개짜리 대장 출신의 전직 장관 이종섭이나 별 2개짜리 임성근이나 참 살려고 아둥바둥거린다. 요 별 4개짜리 장군 출신, 대장 출신 이종섭은 그래도 대통령을 지킨다 자신이 뭐 그런 대의라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나를 국방장관까지 시켜준 윤석열을 내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쳐다보고 있는 저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단장은 도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을까요? 뭐 본인을 지키겠죠. 이 사람 참 답답해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본래 그 최혜병 사건이 터졌을 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퇴직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법 멋있는 해병이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등 떠밀려서 생존해야 되는 해병대 안에서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병사 하나 죽었다고 사단장을 그만두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냐. 이렇게 방방 떴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그 덕택에 그냥 조용히 사직서 내고 법적 처분을 받을 각오를 했었던 이 사단장이 갑자기 생존해야 되는 그것도 그냥 생존이 아니라 휴가 처리하라고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하고 윤석열은 임성근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서 보고하게 하고 아무튼 이 사람은 그만두지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그러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그 연수원 발령받아가지고 자기 변호하는 방안 강구하는 것. 그냥 윤석열이 자기 편을 들든 어찌든지 간에 그냥 사표 내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제일 그림이 좋았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을 받을 때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겠어요. 책임을 졌는데. 그래도 투스타 장군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졌는데 법원에서도 감경해주면 감경해줬지. 그것 때문에 더 중과할 리도 없고 퇴직하려고 했었는데 강제로 퇴직을 못하게 됐고 윤석열에 의해서 내가 계속 사단장으로 일을 할 수 있나 보다. 내가 계속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나 보다. 이런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이런 희망을 품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부정해야지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임성근은 아마 경북경찰청으로부터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거다라는 얘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경북경찰청에서도 그 대통령실이 짜놓은 판과 똑같은 결과를 내서 검찰로 넘기려고 준비했을 것이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국민의힘이 참패를 거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경북경찰청에서 그런 의견을 임성근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부하 장교들을 실제로 고발하는 듯한 그런 탄원서를 낼 수도 없었겠죠. 참 비굴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제는 임성근이나 이종섭이나 뭐 개정의 여지는 없죠. 죗값을 톡톡히 받아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대주의에 물든 대한민국 장성들도 일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군인의 길을 선택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지만 이종섭이나 임성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부하했던 사람들하고 같은 청문회장에서 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당하는 저런 개망신을 당하면서도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별 4개, 별 2개, 최소한 그 별의 값어치만큼 자존심이 있다면 저 자리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부하했던 장교들에게 거짓말쟁이 취급 당하면서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모질이들입니다. 모질이 대통령의, 그 모질이 장관의, 모질이 사단장의, 아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은 어제 대령 측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변호인이죠. 어제 청문회 통틀어서 가장 통쾌하게 발언했던, 이미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 영상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그 윗 상관들의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임성근 증인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허위 사실을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2번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전에 자신의 부하가 수중수색한 사실을 7월 19일 19시경에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7월 19일 10시 46분경에 사단의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한테 전화가 왔고, 당시 이용민 중령은 지금 저 화면 오른쪽에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적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그 표정을 보면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내가 그렇게 했나? 단기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기 바로 옆에는 박정훈 대령 있고 그 뒤에는 자신이 수족처럼 부렸던 대대장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부하 변호사가 자신의 위증을 당당하게 발설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멸감이 들고 이래서 나는 고개도 못 들 것 같은데, 와, 이제 임성근이나 유재은이나 이종섭이나 또 아이고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벨트 아래 수중수색칸에 실종이 돼서 사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의 보고 체계라면 참모장은 바로 사단장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또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은 자신이 스스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나는 수중수색 지시를 한 바 없다 라고 말한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두 번째는 수중 지시가 아니라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 본인은 계속 현장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후에 가장 웃기는 장면이었죠. 이 사단장이라는 자가 자신은 지도를 한 것이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작전권도 자신에게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군대에서 작전권이 없는 자가 지도를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 지도를 자신과 같이 있는 그 연대장에게 지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연대장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연대장이 지도를 받는다. 뭘 지도를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군대라고 하는 곳이 위에서 한마디 어떤 명령이 내려가면 최하 말단까지 수직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하달되는 것이 명령 아닌가요? 그렇게 명령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국군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죠. 그냥 나가기 전에 이미 무너진 군대 아니겠어요? 그 명령 체계가 영 밑으로 하달이 안 되면 그 임성근 사단장 혼자 개소리한 거죠. 같이 쇼파 방석에 앉아있는 그 연대장에게 무슨 지도를 해요? 뭐 쇼파에 어떻게 앉으면 좋을까 이런 지도를 하나요? 자신이 지도를 했든 어찌든지 간에 내용이 전부 아래로 전달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거짓말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시가 있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분이 계속해서 증언을 합니다. 또 하나 허위 사실은 작전 지도와 관련해서 7여단장, 사단장은 7여단장의 관계에서 작전 지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오전 현장 방문한 것이 바로 포병 3대대 구중대였습니다. 당시 구중대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알았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고, 당시 지형 정찰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병력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수색 안 하고 뭐하냐라고 수중수색 작전을 그리고 중대장한테 명령했습니다. 명백하게 허위사실이고 그 구중대가 바로 국민일보 일면에 나온 일렬식 수중수색 그 사진입니다. 어제 청문회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죠. 특검을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